그 남자 그 여자 국정농단 인물 360도 진실 혹은 거짓. 첫 번째 인물은 지금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죠. 고영태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불순 사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이 고영태가요.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정의의 폭로자냐 아니면 뭐 공범자 아니냐 말이 많은데 먼저 간단하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고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제 고영태 씨가 거의 지금 또 이 사안의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녹취록 내용이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 녹취록의 이제 대화의 상대방은 고원기획의 대표 김모 씨라고 이제 고영태 씨의 측근인데 이제 그 김모 씨가 우리 나중에 런닝 찍고 또 재밌게 한번 놀죠. 이런 좀 다소 늦게 민망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고영태 씨가 지금 K스포츠재단을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내가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 그건 1년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이제 녹취록,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거 결국 고영태 씨가 정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포장해서 음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고영태 씨가 저런 행동을 했건 말건 간에 고영태 씨가 폭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야지 왜 자꾸 고영태 씨가 무슨 뭐 러닝을 찍고 놀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게 뭐 저 사람이 그리고 장악하려고 시도했으면 결국 장악을 못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것과 사안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두 가지 모습이 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들 돌고 도는 폭로 변수론인데요. 첫 번째 보시죠. 고영태 가명 얘기가 나왔어요. 가명. 뭐 많이들 이제 고영태라고 알고 있는데 고영태 가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명을 이 최순실이 너 가명 쓰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가명이 뭐였을까요? 노란색 글자로 표기되어 있죠. 민우. 근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고민우라는 거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명 쓴다는 게. 가명을 쓴다는 것은 뭔가 감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밑에서 일하면서 고영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펜싱으로 금메달까지 딴 사람이 이 사람이 아시안게임에서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 고영태로 하면 안 되니까 민우로 바꾸라. 최순실 씨 이름 바꾼 거 아시죠? 최순실 가족 다 이름 바꿨어요. 김영재 원장하고 박채훈 씨도 이름 바꿨어요. 최순실과 관계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름을 바꿔요. 그러네요. 추적이 안 되잖아요. 옛날 이름으로 뭐 한 사람을 다시 추적하려고 보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예전 게 추적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한테도 일을 맡기면서 고영태라는 이름 대신 민우라는 이름을 써라. 근데 저 민우라는 이름이 고영태가 예전에 그 뭐 이렇게 밤에 야간 업소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불렀던 예명이래요 또. 그러니까 저게 그때 쓰던 이름을 또 쓰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고영태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가명을 써서 본인이 하는 잘못된 일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였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고영태 씨는 민우라는 가명을 썼다는 것을 부인해 왔고 반면 이중환 대통령 대리인단은 민우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름이 고민우도 있습니까? 가명으로? 고민을 쓰지 않습니다. 지난번 포스코 네. 관련해가지고 네. 거기에 스포츠팀 창단하면서 제출한 본인이 제시한 명함이 고민우라고 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어떻게 뭘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고영태는 롯데그룹에 찾아가 75억 원을 요구할 때 자신의 이름을 고민우라고 했습니다. 고민우는 고영태가 여성 전용 유흥업소의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영태는 절대로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닙니다. 네, 이중환 변호사 아주 단호하죠. 그러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을 좀 지저분하게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아이고 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남자 더럽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영태 씨에게 약간의 흠집내기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약간의 흠집내기가 아니죠. 사실은 한 사람을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그렇다 고영태 씨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고영태 씨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길 원치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순실 씨하고 불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나이 20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냥 강남의 아줌마, 평범한 주부라고 주장하는 그 아줌마하고 불륜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자꾸 그런 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고영태라고 하는 인물은 신뢰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영태 입을 통해서 나온 뭐 이른바 고영태와 JTBC에서 공개했던 태블릿 PC하고 지금 등치시켜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엮였다. 고영태와 고영태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의해서 엮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수많은 얘기들이 결국은 조작된 것이라고 몰고 가기 위한 고영태 깎아내리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일원으로 나온 게 뭐 이 고영태가 신용불량자였다. 그다음에 마약을 했다.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은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영태 신뢰도를 깎아내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것들을 한 방에 다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문제화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론 사생활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청문회에 나와서 민우란 이름을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 말을 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원래 수사를 할 때요, 내부 고발자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사하지 않아요. 내부 고발자는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 이거는 그렇게 수사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일단.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는 한때는 어땠어요? 찰떡궁합이에요.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일로 인해서 삐끗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폭로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내부 고발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폭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모든 걸 다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도 감당해야 돼요. 내 사생활도 그만큼 다 오픈될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양측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영태 씨가 왜 고민우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일까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감추고 싶은, 어떻게 보면 유흥업소에서 썼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감추고 싶을 거예요. 왜? 그걸 자기가 아는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폭로전을 시작했다면 그것까지 다 오픈될 거라는 거, 알려질 거라는 건 본인이 감당을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고민우라는 이제 가명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주 며칠 전에 뭐 난리가 났어요.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뭐 찢고 노는 거 기대라고 돼 있는데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를 했죠.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런닝 찢고 노는 거 기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영태와 고영태 측근이죠. 김모 씨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찢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런닝 찍고 논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놀길래 런닝 찍고 놉니까?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상상을 해보니까 야 진짜 그냥 막장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술 먹으면서 런닝 찍고 논단 말은 옷을 벗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멀쩡하게 그냥 옷 입고 술 마셔도 될 텐데 왜 옷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이 술자리나 이런 데서 그냥 막장식으로 노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살딱해서 본인이 이걸 먹겠다고 하는데 K스포츠 재단을 사무부총장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K스포츠 재단을 실제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야. 고영태가요? 그렇죠. 근데 고영태가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죄가 없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는 이미 저 녹음 파일이 녹음되기 전부터 이미 있었고 그게 다 증거로 나왔어요. 다른 문제다. 그렇죠.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영태의 비리가 드러나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보지. 이걸 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까지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고 그것이 어찌 보면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거 2,000개 다 들어보고 여기서 또 증인 나오면 증인 불러서 신문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이거는 고영태의 개인 비리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헌재 재판까지 끌고 가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고영태 얘기 뭐 이렇게 뻥 터트려가지고 뭐 우리가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요. 예. 정말 순진한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지 그걸 뭐 진짜로 장악하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최순실 씨 통해 가지고 회장님 부르고 보스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순실 씨 통해서 뭐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누군가 뒤에 배경이 있다고. 그래서 K스포츠 재단, WK, 뭐 미르 재단 전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인데 저렇게 우리가 뭘 해서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은 최순실 씨만 빼내거나 아니면 사무부총장만 빼내면 재단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 유치원 애들이 하는 정도 수준의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빠지거나 이렇게 한 상황에서 재단을 어떻게 장악합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씨까지 내려오는 그 라인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걸 자기들이 너무 잘 아는데 이걸 자기들끼리 꽁짝꽁짝 해가지고 그걸 뒤엎어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굉장히 순진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인간적인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최순실 씨한테 너무 많은 걸 을 입장에서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서 복수해볼까? 뭐 이런 의미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두런두런 하는 얘기지 실제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하려고 할 수 그런 건 있는 아니다.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얘기 잠깐만 할게요. 말씀하신 거에 좀 다르니까. 지금 뭐냐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영태가 이 모든 걸 다 한 거다. 나는 안 했다. 사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고영태가 다 한 거다. 다 한 거야. 나는 그리고 이용당한 거다. 이거잖아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의 국정농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거죠. 그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검사들은 몰랐겠어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최순실 씨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도 아니고 다 사실도 아니에요. 자, 고영태 씨가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도 아니고 전부 다 사실, 진실도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핵심은 뭐냐? 최순실 씨는 고영태 씨하고 공범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고영태가 기획을 했다. 최순실 씨가 이용당했다고 치면 둘이 공범이죠. 그러면 최순실 씨는 자기의 공범 관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최순실 씨는 고영태하고 공범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니다라고 빠지고 고영태만 단독 정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단독범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같이 망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고영태가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녹음 파일 검찰에서 이미 들고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갑자기 팍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다 확인하고 고영태 씨가 입건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것도 고영태와 검찰이 짜고 뭐 지금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술 마시고 그 김모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무부 총장이 돼서 여기를 장악하자 그런 내용 정도만 가지고는 실행행위의 구체성도 없고 그러니까 예비 음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을 다 들어봐도 결국 고영태 씨도 뭐 순수한 사람은 아니지만 무언가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장악해서 자기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라는 건 검찰도 확인을 한 겁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고영태가요, 어찌됐건 이 녹취가 공개됐잖아요. 실제로 고영태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고영태 씨 또 고발당했어요, 이번에. 맞아요.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 녹음 파일을 다 확인하고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영태도 이 국정농단 사건에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판단해서 입건했겠죠. 근데 아직도 안 했잖아요. 그랬다면 현실적으로 고발했더라도 고영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폭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조폭 영화 찍은 거 이렇게 보면은 보스가 있고 중간 보스 있고 밑에 조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간 보스하고 조직원들이 짜고 보스를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보스가 굉장히 불쌍하게 나오잖아요. 보스였는데 한때는 막 뭐 저기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 뭐 이렇게도 지시하고 가져 돈 뜯어내? 뭐 이렇게 지시했던 사람인데 영화 속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 만약에 중간 보스하고 밑에하고 짜고 보스를 내몰았다 그러면은
물론 중간 보스도 책임은 있겠지만 보스가 그동안에 했던 역할, 그동안에 했던 잘못한 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즉 중간 보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영태라는 사람이 경찰에다가 이 보스가 진짜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냥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보스가 나 억울해. 나 다 엮었어. 쟤들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동안에 보스가 했던 수많은 잘못들은 그럼 다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쪽 측면도 살펴보고 싶은 게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헌재에서 2,000개, 이런 녹음 파일이 2,000개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 2,000개나 넘어요? 다 들어보자. 그렇게 이러면 얘기하고 있죠. 시간 길어지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백성 변호사도 얘기했고 이게 검찰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특별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걸 헌재에서도 검토하지 않았고 얘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개한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000개 녹음 파일은 결국 고영태의 비리가 드러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 삼성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최순실이 자기 딸을 지원하게 했다든지 다른 인사에 개입해서 미얀마 대사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에 본부장까지 임명했던 그런 비리, 또 연설문 고치는 거, 이거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헌재에서는 그 뭐 탄핵에 관련된 재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시간을 끌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은 인터뷰 나와가지고 자꾸 저거 2,000개 다 들어보고 저기에서 나오는 증인들 다시 불러가지고 헌재에서 신문하자.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죠.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녹취 파일, 좀 전에 들으신 그 녹취 파일이 탄핵 심판이가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일각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출연해주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은 별다른 아마 대세의 시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판도라 상자를 연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까요? 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영태 관련 얘기인데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손혜원 의원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청문회 때 얘기군요. 정 의원님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녹취들이 공개되니까 뭐 누리꾼들은 판도라를 부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정치인이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인이 문제예요. 왜냐?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양쪽 싸움 붙여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손혜원 의원인가요? 손혜원 의원. 손혜원. 그다음에 지금 노승일 씨가 그 녹취록을 박영선 의원한테 준 것도 맞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그거 문제 삼잖아요. 잘 보세요. 물론 양쪽이 전쟁이 나니까 서로 유리한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이쪽 정치인 저쪽 정치인한테 가서 붙어가지고 정말 이 표현은 정말 쓰고 싶지 않아.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서로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서석구 변호사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게 뭐냐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고영태 씨 문제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고영태 문제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문제는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수 친박단체들은 자꾸 그 고영태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꼬리가 몸통을 절대 흔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이 태극기 집회, 지난주 저희 방송 중에도 조원진 의원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목도리를 메고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분은 저거 하시려면 제가 잠깐 한 줄만 말씀드릴게요. 저거 하시려면은 사실 국회의원 내놓고 하셔야 돼요. 의원직 내놓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10 몇 년이죠 총선이? 그 총선 때 지금 그 친박에 의한 공천 이거 잘못해갖고 새누리당 다 패배한 거 아닙니까? 작년 4일. 네, 그 핵심 인물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영태와 관련된 네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판넬로 다시 한번 와보시죠. 최순실이 직원들을 음식점의 모처럼 생각을 했대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 뉴스 통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순실이 이 직원들을 음식점의 모처럼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쑤시개쯤으로 생각했다라는 게 지금 최진봉 교수님 예. 노승일 씨의 얘기인 거죠? 맞죠. 네. 최순실이 직원들을 이쑤시개처럼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 있는 물건과 가치 없는 물건. 물론 뭐 이쑤시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쑤시개를 아주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무슨 보물함에 집어넣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나 쓰고 버리는 거죠. 한 번 쓰고. 예, 예.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해서도 한 번 쓰고 필요하면 쓰고 버리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폭언하고 그다음에 막 뺨도 때리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자기가 말도 안 되는 봉급도 지 맘대로 정하고 예.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봉급까지 본인 맘대로 정할 정도면 본인이 거의 왕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기가 뭐 공주인 줄 안다고 하는데 자기는 제가 볼 때 공주가 아니라 왕노릇 한 거예요. 왕노릇. 그러니까 직원들을 그따위로 대우하니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오너겠습니까? 그리고 저 밑에 있었던 사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노승일 고영태가 배신 나오고 저렇게 폭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노승일이 아시잖아요. 거기 독일에서 밥 먹었던 거. 그 간장에다가 국수 말아먹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최순실의 행동이 그냥 단순히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게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권력 잡았으면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잠깐만요. 지금 저 모습은 좀 저희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이제 친박 진영 인사들이죠. 그러니까 우측하면은 태극기 집회, 대한문, 서울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대한문 앞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원진 의원이 발언대에 섰고, 이 청계광장, 저희 채널에서 바로 앞이에요. 청계광장에는 김문수, 이번에 대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시죠. 이 얘기 잠깐 하고,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을 혁신한다고 했잖아요. 인적쇄신당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적쇄신에 제 1순위로 꼽혔던 의원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저기 가가지고 지금 태극기 집회 참석하고 일종의 이제 연설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새누리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새누리당은 과연 개혁을 한 건가? 쇄신을 한 건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을 때는 탄핵 불가피하다,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면 그때 조용히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 모든 정권을 맡기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론이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다시 나와서 이거 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엎으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원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뭐 이렇게 막 깔아뭉개거나 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들지만 단 하나 비교되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감옥에서 정유라 씨 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고 막 정유라 얘기만 나오면 막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 정도로 자기 자식 사랑은 대단하고 끔찍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식은 그렇게 끔찍하게 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이쑤시개처럼 생각하고 그냥 버렸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노승일의 주장입니다. 이쑤시개로 생각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